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달러 인덱스가 일주일 만에 2% 넘게 급락했어요. 이건 4월 관세 폭탄 사태 이후 최악의 낙폭입니다. 블룸버그는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발 신뢰 위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달러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전혀요. 달러 약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되던 구조적 흐름이에요.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세계 기축통화가 흔들릴 리 없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조만간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보는지 오늘 영상에서 근거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FBI가 미시간주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어요. 2020년과 2024년 선거 관련 문서와 장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수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완전히 달라지고 미국 내부가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달러 급락의 진짜 원인,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는지까지 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할 때 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반평균 성적을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한 명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특별히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 전체 학생들 성적이랑 비교해야 정확하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유로와 하나랑만 비교하면 달러가 약해진 건지 유로가 강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 통화를 가중치를 줘서 바구니처럼 묶어놓고 이 바구니 전체에 대해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내려가면 약해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만 보여줍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반영하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이 달러 대비 폭등했거든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 5,5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고, 이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만 봐서는 달러의 진짜 약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인덱스가 보여주는 것보다 달러가 더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최근 달러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2024년 9월 달러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은 트럼프 당선을 기대하며 달러를 사들였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본 거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살릴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뭘 했어요? 공장을 전부 중국으로 옮겼잖아요. 왜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는 동안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러스트벨트 지역은 폐허가 됐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걸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관세 맞아라. 이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된 거죠. 그래서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할 때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날, 시장에서는 이걸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왜 해방이냐고요? 미국 제조업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월가와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은 지난 30년간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였거든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구조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구조를 흔들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경제를 망친다,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시장은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달러도 급락했어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어땠을까요? 2025년 7월쯤 되니까 달러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왜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률이 괜찮게 나오고 실업률도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중국 경제가 관세 충격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달러가 또 폭락했어요. 첫 번째 원인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언론에서는 제국주의적 망상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잠깐 이걸 다른 각도에서 봐볼게요. 그린란드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히토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에요. 현재 이걸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에 이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북극 항로.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그린란드는 이 항로의 핵심 거점이에요. 셋째, 군사적 위치.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건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에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거죠. 물론 발언이 좀 거칠긴 했어요. 시장이 불안해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본질을 보면 이건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로운 방향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일본 엔화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일본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6%예요. 꽤 큰 비중이죠. 최근 몇 달간 엔화는 계속 약세였어요. 2024년 9월에 달러당 145엔이었던 게 2025년 1월 초에는 160엔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 BOJ가 환율 시장에 개입했어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엔화 가치를 올린 거죠. 재미있는 건 미국도 이 개입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왜요? 트럼프 행정부는 약한 엔화가 일본 수출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고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엔화가 약하면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싸게 팔려요. 그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 엔화가 좀 강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어요. 하지만 이건 의도된 조정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스위스 프랑도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니까요. 이것도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렸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입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 수비대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민주당의 방해 공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요? 불법 이민자들이 민주당 표밭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안조차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시장은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싫어해요. 하지만 이건 트럼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정치 세력의 저항이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뉴스를 다뤄볼게요. FBI가 미시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6년 1월 FBI 요원들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들이닥쳐서 2020년과 2024년 선거 관련 문서, 투표 장비, 전자 기록을 압수해 갔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2020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당시 FBI와 법무부는 이 주장을 무시했죠.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음모론자라고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고 법무부와 FBI 수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 이 수사에서 실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온다면 첫째,
트럼프의 정당성이 완전히 입증돼요. 그가 옳았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둘째, 민주당과 기존 정치 세력의 신뢰가 무너져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겁니다. 셋째, 미국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좌우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입증되면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부의 부패 세력과 그들의 배후, 즉 중국 공산당이죠. 자, 여기서 큰 그림을 볼게요.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불공정 무역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뭐예요? 미국을 내부에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틱톡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펜타닐을 미국의 밀수해서 수만 명을 죽이고 미국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미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중국에게 유리해요. 하나로 뭉치면 중국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FBI의 선거 수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수사를 통해 미국 내부에 부패 세력이 청산되고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미국은 드디어 진짜 적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합니다. 왜요? 미국이 다시 강해지니까요. 전 세계가 미국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가 중국계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조지아 압수수색은 그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작업인 셈이죠. 내부 청소가 끝나고 미국이 단일 대우를 갖추는 순간 시장은 강한 미국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달러의 압력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페드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준 독립성 침해다라고 난리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연준이 정말 독립적이었나요? 오바마 바이든 시절에 연준이 뭘 했어요? 돈을 마구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예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건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거든요.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도 자체는 미국 경제를 위한 거예요. IMF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의 외환 보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고 있어요. 돈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투자자가 그런 통화를 신뢰하겠어요? 유로요? 유럽연합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암호화폐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예비 자산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못 믿어서 금을 사지만 그렇다고 위안화나 유로화를 사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 달러가 싫지만 달러 말고는 쓸 게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달러 인덱스를 지탱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예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왜 저는 달러 반등을 예상하는가?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2.3%, 실업률 4.1%, 유럽 저성장, 중국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 일본 구조적 침체,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위기 시 달러로 돈이 몰린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자금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경제 정책의 성과가 드러날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3.5에서 3.75%, 유럽 2.15%, 일본 0.75%. 같은 돈을 넣으면 미국에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당연히 달러로 돈이 몰리죠. 내부 정치가 안정되면 달러는 폭등한다. FBI 수사가 결실을 맺고 부패 세력이 청산되고 미국이 하나로 뭉치면 그때 달러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의 환율 상황 제대로 봅시다. 2026년 1월 초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갔었어요. 역대급 원화 약세였죠. 지금은 1430원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경제가 좋아져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빠진 거예요. 엔화 강세, 유로 강세 때문이에요. 한국 원화만 특별히 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도 관세 협상을 약속했는데 한국 국회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25% 관세를 물리겠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카드를 휘두르고 있어요.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맞았고요.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첫째, 무역 흑자국이에요.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2024년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약 44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역 적자잖아요. 둘째, 환율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원화가 인위적으로 약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의심해요. 한국이 환율 조작해서 수출 경쟁력 높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셋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걸려 있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잠깐 내려왔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때리면 삼성, 현대, SK, LG, 우리나라 주력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흔들려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해요? 한국에서 돈을 빼요. 돈이 빠지면 원화는 다시 약해집니다. 환율이 또 치솟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인 게 안정된 게 아니에요. 폭풍 전에 고요일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고 현대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짓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떨어졌다고 와, 달러 약세다 하면서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첫째, 이건 달러 전체가 약해진 거지 원화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언제 한국을 향할지 몰라요. 협상이 잘못되면 환율은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지금 방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환율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와 환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지금 달러 폭락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달러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일 수 있어요. FBI 수사 결과를 지켜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성과를 지켜보세요. 미국은 지금 대청소 중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미국이 될 거예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터진 FBI 압수수색 뉴스, 그냥 미국 정치 뉴스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수사로 미국 내부 정치가 안정되고 트럼프의 추진력이 더 강해지면 그 화살은 더 빠르게 한국의 관세 협상으로 향할 겁니다. 미국이 내부 청소를 마치고 하나로 뭉칠 때 준비 안 된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BI의 선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하세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려면 먼저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달러는 다시 강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